유튜브 영상을 보면 뭐 부자 되기, 뭐 돈의 흐름, 뭐 이렇게 해야 돈을 얼마를 번다,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.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,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수죠.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약으로 저축을 해서 돈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축적하는 사람도 소수입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힘들기 때문이죠. 우리가 살아간 삶이 뭐 정말로 뭔가를 하나를 얻으려면 뭔가 나머지 하나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이제 자전거 이렇게 페달 돌리듯이 계속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. 좀 서글픈 비유이긴 하지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옆으로 쓰러지는 겁니다.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제 규칙적인 이제 꾸준한 소득이 없으면 옆으로 쓰러질 수 있다.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많이 막막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빡빡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삶을 좀 이제 유지시키고 잘 좀 관리해 나가려면요. 항상 소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흔히들 얘기하는 월급쟁이들, 직장인들 월급만 가지고 못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 뭐 추가적인 이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겠죠. 저는 잘 못하지만 저희 회사 동료 중에는 하루에 서너 건씩 배달 일을 해서 뭐 하루에 10,000원, 20,000원 뭐 그 이상을 벌기도 하더라고요. 그게 적은 것 같지만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뭐 적지 않은 용돈으로 축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참 감사하게도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저에게도 이제 광고비가 쌓이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. 뭐 단 한 번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나온 그 유튜브 광고 그 달러를 빼서 쓴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통장에 이제 계속 이렇게 쌓이거든요.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 쌓이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. 뭐 이것도 또 하나의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녀서 버는 돈 외에 나의 다른 이제 노력으로 뭔가를 벌어들인다라는 거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.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엔잡느라 그래서 하나의 일이 아니라 두 가지, 세 가지,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이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게 이제 더욱 이제 권장되고 있는 시대이죠.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식을 이제 고배당을 주는 우량주를 좀 사모아서 그 주식으로 꾸준히 이제 배당을 받는 것도 이제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왜냐? 그렇게 이제 항상 소득이 이렇게 나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. 물론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걸 이제 잘 적응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. 주식을 샀는데 배당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한 번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을 기다린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. 사람들은 주식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오늘 사서 내일 20% 30% 먹는 그런 희망을 꿈꿉니다. 근데 현실은요. 3%씩 5%씩 녹아내려서 계속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더 많죠. 이래저래 좀 더 희망과 좀 더 돈 벌 기회와 부자가 되고 돈의 흐름을 나에게로 오게끔 해서 내가 좀 더 수월하게 넉넉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잘 안 벌어지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려면 꽤나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. 다듬어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.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가려면 내가 나를 좀 더 단련시키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내 자신이 나아지게끔 시간 투자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처음에는 돈이 안 되더라도 좀 더 많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나를 계속 알려야 되는 거고요. 나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서 마케팅화해서 계속 이제 내 보이는 것들도 필요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래저래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더 빡세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좀 더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참 막막하고 겁나고 두려운 게 이제 많아지는 게 지금의 시대 같습니다. 뭐 이래저래 연끌하고 비투해가지고 손해를 왕창 쥐고 답이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나와버리는 그런 인간 말종들도 되게 많고요. 이래저래 가족 구성원들이 대려 똘똘 뭉쳐서
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요. 가정이 이제 순식간에 파탄 나는 거죠.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소설 같은 데 보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. 근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건 현실보다는 많이 순화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. 실제로 현실은 더 잔인하고 더 냉혹하고 더 무섭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. 더욱더 우려스럽고 더욱더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?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.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이래저래 우리는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면서 현실을 대비해야 됩니다. 함부로 도박해서도 안 되고요. 함부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도박하고 연끌하다가 망가지는 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. 이번에 연끌한 사람들은요. 집단으로 한강 정모 확정이라고 얘기하죠. 한강 정모가 뭡니까? 한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.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카드 대란은 이미 터졌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폭증이라고 하는데요. 이미 경매가 사상 최대 증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? 버팀목 디딤돌도 이자가 0.2%에서 0.3% 올린다고 하는데요. 해외에서는 한국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는데 환상공화국이고 연끌공화국이라고 비웃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은 지금도 연끌하라고 부추기고 있고 부자되기 열풍이니 뭐 개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계속 펌퍼질을 하는 거죠.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. 중국은 부동산 폭락에 이미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중국 다음은 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한국은 전 세대가 실업자 폭증이고 실업급여도 이제 너무 많이 받아가서 실업급여 자체도 이제 파산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요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문제인 시대입니다. 사회권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. 언론은 통제되어 있고 지식인들은 자본 창녀가 되어서 활개치고 있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거의 사회꾼화가 되어 있고요. 재벌 언론들은 이제 지금의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고 나라가 점점 더 망해가고 있습니다. 미쳐가고 있습니다. 삼겹살 1인분이 25,000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로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점심때만 하는 그 점심 뷔페 식당을 갔는데요. 현금 8,000원인데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. 가성비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. 이래저래 사람들이 값이 싸고 음식이 맛있고 만족스러우면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요. 비싸고 맛없고 부담스러우면 안 가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은요 여전히 집값이 오른다. 주식이 폭등할 거다. 삼성전자 10만 전자 된다. 이런 개소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런 말에 노란하지 않고 현실을 잘 파악하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잘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